안녕하세요. 방구석 김 사장입니다. 여러분, USD 코인이랑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랑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서로 다른 겁니다.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들은 중앙화된 코인으로 볼 수 있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탈중앙화된 코인이에요. 이거 엄청 다른 거예요, 서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인식하시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앞서 USD 코인이 디패깅된 문제에 대한 영상 올렸었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한번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21년도에도 글을 썼었어요. 근데 이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더 문제입니다. 이게 당시에 왜 글을 쓰게 됐냐면 SEC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된 리포트를 냈었는데 그게 이제 2021년 11월입니다. 11월 초에 그런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제가 그 리포터 보고 소개 글도 썼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글을 썼었죠. 그 당시에 스테이블 코인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었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숨어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그 당시랑은 좀 다른 면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깊이 파고들지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다릅니다. 이거 그때 의견하고는 지금은 좀 달라요. 자, 어찌됐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자산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오히려 비트코인이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가치 있는 자산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나은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데 이미 우리나라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과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바가 있어요. 바로 1902년 일본 제1은행이 우리나라에서 제1은행 주도로 화폐를 발행했던 사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일본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나라에도 이거 비슷한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1902년에 발행된 제1은행권이라는 겁니다. 제1은행이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발행한 지폐예요. 앞면이 일본어로 써있고 도안의 주인공은 당시 제1은행의 사장이었던 시부자와 H라고 하네요. 이분. 역사 이야기까지 하기에는 너무 긴 내용이라 스테이블 코인과의 공통적인 문제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당시 일본 제1은행은 화폐를 발행해 놓고 그 화폐와 동일한 가치의 금화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본 은행권 70% 그리고 나머지 30%를 일본의 국공채 등 유가 증권으로 준비했을 뿐이죠. 이렇게 되면 제1은행은 약 30% 이상의 은행권 발행 이익을 챙길 수 있고 한국은 그만큼 수탈당하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발행한 화폐 금액과 동일한 가치의 금화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1902년 이제 근본 이제 시대니까 화폐를 발행한 만큼 금화를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1은행은 약 30%의 은행권 발행 이익을 챙길 수 있고 한국은 그만큼 수탈당하는 구조가 돼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한국 화폐에 100원 정도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1은행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너희 한국 화폐 100원이랑 동일한 가치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화폐야. 이걸 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교환해준 화폐가 사실상 진짜 본질적으로는 70원 정도의 가치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신기하게도 이런 화폐를 이용한 수탈은 비슷한 형태로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발견이 돼요. 아마 제1은행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발견하고 한국에 써먹은 것이겠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가요?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 미국 SEC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콕 집어서 규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과는 다른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죠? 1코인을 1달러로 가치 고정을 한 코인이죠.
그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등의 대다수 암호화폐의 경우 위험 자산으로서 그 가치가 많은 사람들 간의 거래, 즉 시장 원리에 의해서 확립이 돼요.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죠? 1USD 코인은 1달러,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만큼 동일한 자본을 예치해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암호화폐의 장점은 가지고 있으면서 가치는 실제 법정화폐에 고정되어 있으니 정말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은 굉장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개발 취지인 탈중앙화와는 다르게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주체에 의해 가격이 통제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일종의 중앙화랑 같은 거예요. 앞서 제1은행권도 마찬가지예요. 제1은행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통제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100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70원의 가치밖에 없었죠. 그렇게 속여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발행 주체에 의해 가격이 그때그때 통제당하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중앙화죠. 탈중앙화라는 암호화폐의 취지랑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게 악용하면은 어떻게 되냐? 제가 간단하게 악용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거는 실제로 21년부터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바이낸스도 그래서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다가 없앴죠. 악용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무한히 발행한 후 무한히 발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와 같은 규모의 자본금을 적립하지 않아요. 이게 제1은행이 한 행동하고 똑같죠.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대량의 비트코인을 구매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해외에서는 달러로 바로 비트코인 구매할 수도 있지만 보통 스테이블 코인을 중간에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한다고요.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되는 거죠. 왜냐? 스테이블 코인은 무한히 발행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 만큼 돈 예치했어. 이렇게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죠, 뭐. 그냥 막 발행하고 비트코인을 막 사들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다시 법정화폐, 달러 같은 걸로 교환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 과정에서 진짜 달러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혹은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한 투자자만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스테이블 코인이 1코인 1달러라는데 그거를 이제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무한히 찍어내버리고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비트코인을 사요. 그 비트코인을 팔아서 달러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자금이 추적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위 과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펌핑되게 돼요. 왜냐면 실제 달러로 산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막 찍어낸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는 없이 거짓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이 거래되죠. 그런데 왜 거래소마다 가격 차이가 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의심스러운 거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비트코인 가격 펌핑을 그 원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는 오히려 비트코인 시세의 정상화, 건전화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비트코인에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이제 제가 거의 2년 전 쓴 글이라 지금이랑 같은 의견은 아닙니다. 이 예시를 보면 결국 일본 제1은행이 했던 방식하고 비슷해요. 자신들이 만든 화폐를 발행하되 실제 가치는 속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큰 의미에서 미국의 달러 무제한 풀기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처음엔 근본위 제도였잖아요. 금의 가치만큼 화폐를 만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많은 이유를 가져다 붙이기는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화폐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양적 완화라고 표현을 하죠.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안 좋게 보고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죠. 이는 허가받지 않은 금융업을 하는 것이며 나쁘게 이야기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시세 조작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일하지만 회사는 이익을 위해 일하는 거니까요. 정리하자면 제일은행이든 뭐 미국 달러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화폐를 발행하고 가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에요. 이를 이용하면 발행 주체는 자신이 발행한 화폐를 사용하는 대상들을 자유롭게 수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인 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화폐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국가가 국민들의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사실 얼마나 그 국가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겠어요. 국경을 넘나들고 탈중앙화로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요. 그나마 달러는 이걸로 석유라도 구매할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걸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구매하여 가격을 펌핑해버리니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괜찮을까요? 물론 비트코인도 완벽한 화폐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일단 처음 비트코인을 만든 주체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대량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죠.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는 대량의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시장을 붕괴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비트코인 가치를 폄하할 이유는 되지 않죠. 비트코인은 핵심이 탈중앙화에 있으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고 한정된 수량만이 존재한다는 건 변화하지 않죠. 또한 비트코인의 흔적은 전 세계 수많은 마이너들 장부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힘은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면 할수록 강해지고 그리고 이들이 서로서로 감시하고 경쟁하면서 그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화폐 발행량 조절을 통한 수탈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많은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이 비트코인이야말로 국가로부터 개인을 자유롭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화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노동을 통해 얻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국가를 넘어 이 세계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똑같은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1년 전 의견입니다. 요즘은 제가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있진 않아요. 제가 따로 투자 안 하고 좀 관망하는 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너무 많이 침투했어요. 그러면은 암호화폐의 장점인 이 탈중앙화가 아닌 거죠. 여기에서 제가 조금 실망을 하고 지금은 좀 관망 중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너무 많이 침투했어요. 이제 암호화폐도 탈중앙화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이 기회에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비트코인처럼 완전히 탈중앙화된 게 아니라면 어차피 중앙화된 화폐라면 서클사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미국에서 발행하는 달러를 선택하시겠어요? 그냥 다들 달러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기회에 스테이블 코인들이 조금 좀 정리돼야 된다. 저는 암호화폐 시장에 좀 암적인 존재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어찌됐건 지금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우실 텐데 아직은 좀 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앙화된 화폐는 화폐량 조절을 통한 수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스테이블 코인은 절대 암호화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애들이랑 그 스테이블 코인들은 절대 서로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코인 투자하신다면 이 부분은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